확진자가 3,000명이 넘으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걱정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드 코로나가 벌써 위기가 닥친 음.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신데 그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확진자 급증 이것이 답답하다. 첫 번째, 혹시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는 거 아니야 걱정들을 하실 텐데 일단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중단하는 사례들도 있죠, 교수님. 네, 우리나라와 많은 나라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방역상의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방역상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늘어난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늘어나게 한다면 가장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환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환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위기 상황을 평가해야 되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겁이 나긴 하는데요. 근데 중단할지 말지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잠시 멈춰갈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과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중환자 병상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을 병상이 모자라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하는 경우를 가장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를 예상하는 것은 그래도 확진자와 유행 규모입니다. 유행 규모가 어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중환자 병상이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양한 지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당국과 전문가들이 일주일 단위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우리가 안전한 상황이라면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위험하다고 한다면 잠시 멈췄다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써 정말 찾기 시작한 일상인데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 함께 그럼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자가 왜 증가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볼게요. 바로 백신 효과가 감소한 게 주 원인이라고요. 네, 지금의 유행 추이를 보시면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중환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백신 접종이 기간이 경과가 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백신의 효과가 감소하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단에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는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 접종이라든지 고위험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가 이어진다라면 네. 효과의 감소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백신 맞은 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 네. 네, 백신의 효과 감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예상해 왔던 바고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2회 접종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접종을 함으로써 면역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능 쳤을 때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한 번 교과서를 본 것보다 여러 번 교과서를 보면 성적이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원리로 이해를 모범생이셨나 하시면, 봐요. 네, 그런 원리로 이해를 네. 하시면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 접종을 통해서는 특히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사망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수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네. 저희 어머니한테 그 추가 접종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주사 그렇게 많이 맞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지. 좀 약간 그런 우려도 있고 이 추가 접종이 당겨지는 그런 안내를 받으니까 좀 걱정과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조금 더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이 접종을 권고해 드릴 때에는 철저하게 개인의 관점에서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클 때 저희가 권고를 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중환자 예방 효과라든지 사망 예방 효과도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종하셔도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백신의 접종과 접종 사이에는 최소 간격이 존재하는데요. 그 네. 이유는
너무 짧은 간격으로 맞으면 면역이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특히 지금 접종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중증 이상 반응의 발생률이 젊은 층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명백하게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감 있게 접종하시라고 권고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 기억하셔야겠는데 그러면 꼭 반드시 맞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분들은 요양시설과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고 계시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의 데이터로 볼 때에도 효과가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는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스터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50대더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윗 연령대에 대한 데이터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이 되게 되면 그 아래 연령대에 대해서도 부스터 백신 접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50대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 간격이 단축이 되고 있지만 그 아래 연령에 대해서도 6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번 정도는 추가 접종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백신 아직도 좀 불안하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렇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백신에 대한 불신, 이상 반응 평가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정 교수님? 네, 백신 접종을 결정을 하시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종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종하고 발생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접하셨을 텐데요. 거기서 항상 등장하는 말이 인과성입니다. 과연 신고가 되는 모든 건들이 백신 접종 때문에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런 절차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시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학 석학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학한림원의 주도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상 반응 중에서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피해 보상에 쓸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그런 위원회를 곧 발족하고 이제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만으로도 신경 써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의외의 복병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인데요. 감기가 유행한다. 그러면 코로나19인지 감기인지 기침만 해도 사실 의심이 되잖아요. 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감염되는 원리로만 보면 감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감기도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서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독감이 코로나19와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검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네. 초기에는 코로나19와 잘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다거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꼭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기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질환에 좀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과 동일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을 잘 씻으시고 그리고 예방접종이 있는 감염병, 특히 독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